자, PTT 1급 제82회차 실기 5-4번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면은 정기 자본금과 조정 명세서 을표에 해당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 세무조정 참고자료를 통해서 한번 세무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법인조정 2에 보시면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기존에 있는 금액은 이제 없애도 뭐 상관은 없으나 놔둬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1번부터 시작합니다. 자, 회사는 단기중 판매 보증비 350만원 지출하고 판매 보증 충당금과 상계하였다. 뭐 사실 이 부분은 그냥 상계 처리했으니까 그럼 여기에 감소하는 부분에 350만원 넣어주면 돼요. 그럼 이거는 송금 산입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기의 기부금 500만원인가요? 500만원은 미지급분으로 당해 연도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음기부금이었죠. 어음기부금이었는데 이제 현금을 줬다라고 하면은 송금 산입이 돼요. 그래서 500만원. 그 다음 3번 2025년도 3월 3일 토지와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를 현금으로 처리하였다. 뭘로 했어요? 수수료 비용 처리했죠. 사실 이제 회계 쪽은 뭘로 해줘야 돼요? 자산 잡아야 되죠. 세무 쪽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산으로 해서 처리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동시에 일치하니까 세무조정은 없죠. 근데 지금은 왜요? 회계 쪽은 뭘로 잡았어요? 비용을 잡았죠. 그 다음에 세무 쪽은 자산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틀려요? 같아요?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 해주면 돼요? 비용을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비용을 인정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에다가 610만원만큼 회사에서 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보 발생으로 해가지고 조정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송금 불산입으로 조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기 주식입니다.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장부금액이 1270만원이 자기 주식을 1700만원에 처분함에 따라 자본 잉여금으로 계상하였다. 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금액에 차익이 있을 거예요. 자, 1270만원에 내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얼마에 처분했어요? 1700이죠. 그래서 얼마? 430만원만큼 처분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 그래서 얼마? 430 증가로 잡아주시면 돼요. 선생님, 이거는 유보가 아니고 기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유보죠. 왜냐면은 이제 회계 쪽은 자본 잉여금이니까 자본 쪽이고 세무는 뭘로 보냐면은 얘는 그냥 투자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자산.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식은 유보가 아니구나. 그래서 유보가 아님으로써 잘못했네. 유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자산이고 그 다음에 처분 손익 자체를 수익 비용으로 본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제 수익이 나왔을 때는 입금 산입을 잡아줍니다. 왜냐면은 회계 쪽과 세무 쪽으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무 쪽은 수익 비용이니까 당연히 입금 산입과 송금 산입 잡아주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고 회계 쪽은 자본이니까 우리는 자본금에서 포함시켜야 돼 라고 했으니 의견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무 조정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입금 산입으로 해주되 자본된 관련된 부분이니까 기타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으로 해서 이제 수익으로 인정을 하되 자본 쪽이다 보니 입금 산입 기타로 소득 처분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5번은 여기로 입력을 합니다.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120만원은 장부상에 계상하였으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손익기속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2월 31일자의 미수수익은 이제 회계 쪽은 발생주에 의해서 처리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자 수익이 찍혀져 있겠죠. 그 수익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회계 쪽은, 세무 쪽은 이러한 미수수익에 대해서 현금주의를 취득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돈을 받았을 때만 입금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돈은 안 받았죠. 그래서 의견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발생주의니까 이자 수익으로 찍어놨고, 근데 그 다음에 12월 31일자 세무 쪽은 수령을 해야지만 나는 입금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 차이가 다르니 뭘로 해주면 돼요? 입금 불산입으로 처리해주면 돼요. 이것은 수익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입금 불산입으로 처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돈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유보 발생이고요. 그래서 미수 이자 해가지고 감소에 120만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문제 4와 관련된 세무조정 대상 중 송금산입 유보감소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할 총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보감소는 어떤 거예요? 이거죠. 판매부 충당부채 기부금. 이게 이제 아까 했던 유보감소였죠. 미수수익은요? 뭐예요? 유보 발생이었죠. 최초 발생이니까. 그래서 합치면 얼마? 850만원이었다 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 35번 문제 4와 관련된 세무조정 대상 중 입금산입 기타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할 총금액은 얼마냐? 기타가 아까 있었죠. 얼마였죠? 430만원. 그게 아까 이제 자기주식 처분이익이었죠. 자, 그 다음 36번 문제 4와 관련된 세무조정 대상 중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으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할 총금액은 얼마냐? 이 부분이죠. 아까 취득세.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송금 산입, 그 다음에 입금 산입, 그 다음에 입금 산입, 그 다음에 입금 불산입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관련된 부분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유보 발생으로서는. 그래서 얼마냐면은 610만원으로 소득 처분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